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민은행 정보보부 이형철 수석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발표 앞서서 제 소개 잠깐 드리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은행 정보보부에서 보안 아키텍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KB금융지주의 그룹 아키텍처 센터에서 보안과 관련된 아키텍처 업무를 지주 계열사 대상으로 가이드 전파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저희 KB국민은행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추진해왔던 과정, 여정이 맞겠네요. 여정을 단계별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운데이션 오브 제로 트러스트라고 지금 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제로 트러스트 FSF 앞에서 계속 설명은 많이 들으셨습니다. 아마 저희가 21년도부터 이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앞서 발표해 주셨던 벤더와 어떤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들의 설명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그 여정이 지금보다는 어 쉽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9년도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는 리스트의 800-207 SP가 발표가 됐는데, 저 문서를 저희가 21년도부터 보기 시작을 했고요. 21년도에 바이든 정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기준으로 행정명령 1408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때 저희가 한창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시사에서 제로 트러스트 매출티 성숙도 모델이 2.0이 발표가 되었고요. 이때 당시 저희 국내에서는 T사에서 제로 트러스트 실증 사업을 최초로 과기부 T사 주관으로 과제 2개를 선정해서 공공, 민간 선정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저희가 2021년도 7월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심화에 따라서 정보보호 전략을 어 저희 이제 상무님을 통해서 수립을 하고 경영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4가지 전략을 수립했는데 단순했습니다. 그 4가지 전략 중 두 번째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과제를 받았을 때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개념이 정말 제로였습니다. 네. 하지만 기존의 KB국민은행 또는 금융그룹에서 하고 있던 보안 체계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제로 트러스트에서 얘기하는 핵심 요소 6가지, 아이덴티티,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워크로드, 데이터, 그리고 교차 요소에서 얘기하는 3가지 핵심요소 분석이나 또 자동화나 이런 것들, 거버넌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느냐? 아닙니다. 기존에도 그 체계 안에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아키텍처와 모델로 하고 있진 않았지만 그 영역들을 다 운영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장이 바뀌었습니다. 사이버 전장이 저희가 펜스를 치고 경계를 하고 있던 영역에서 입체전으로 바뀌었고요. 공중전, 해상전 다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필드 매뉴얼을 따라서 망분리라는 그 정책을 가지고 금융에서 대응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비즈니스가 너무 빨리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그리고 오픈 API, 오픈 소스, 생성형 AI까지 지금은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했죠. 22년부터 24년도에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는 내용을 접하고 설계를 하고 23년도 3월 달은 이미 그 설계를 하고 1차 기반 사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과기정통부 통해서 시범 사업에 저희가 주관 사업자로 오늘같이 기술 배터 업체들이 발표하는데 KB국민은행이 갑자기 발표를 마지막에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저희가 제3자 검증을 받기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고요. 수요기관으로 이때는 이제 참여를 하는데, 해당 수요기관으로 참여할 때 관련된 저희 아키텍처 모델을 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진 업체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수요기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이제 완료를 했었고요. 그리고 25년 3월에 이제 운영 전환을 하고 25년 현재
5 월부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사스 영역까지 확대한 데이터 보안 관점의 성숙도를 올리는 제로 트러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본 상태에서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1 단계 1년 차 때 설계하고 실제 제로 트러스트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접근했던 그 핵심 원칙이 딱 3 가지입니다. 관점의 전환인데 네트워크 중심에서 아이덴티티 중심으로 변경을 했고요. 정적 통제에서 동적 통제로 바꿨고 접속 시 검증에서 지속적인 검증으로 아키텍처를 접근해서 이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그림에서 보고 있는 아이덴티티 베리파이 영역에서는 어 접근하는 주체 그리고 매체, 중요한 리소스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통합하는 영역의 작업이 필요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서비스와 데이터로 가는 그 경로 과정에서 액세스 베리파이는 동쪽으로 또 접근했고 그 접속이 된 상태에서도 어떤 이상 징후 또는 상태 정보가 변경됐을 때 그 동적 정보를 가지고 차단하거나 인증을 재인증을 요청을 하는 아키텍처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적용한 제로 아이덴티티 중심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모델이 있고요. 지금 핵심 요소별로 제일 좌측편에 있는 디바이스에서부터 아이덴티티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까지의 저희가 구성한 단순한 시스템 구성과 기술 구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실제 저희가 비즈니스 쪽 영역, 서비스 쪽 영역으로 접근할 때와 이제 KB 국민은행 금융그룹에서는 AWS, MS 애저, GCP까지 클라우드를 직접 접속해서 이제 운영 관리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저 부분까지 어플리케이션 영역으로 묶어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1단계 기반을 통제 1단계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구성을 했고 기존의 레거시 영역 포함 클라우드에 있는 인프라 영역부터 시스템, 네트워크, 뭐 OSDB 영역에 대해서는 인프라 영역에 대해서 지금 그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거나 아이덴티티 기준으로 변경하는 아키텍처를 적용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2 단계 때 저희가 이제 어 과기정통부 키사의 시범 사업을 이제 슬기관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이때 인제 제로 트러스트 3대 핵심 원칙을 요구를 했었고 그 요구 사항에 맞게끔 저희가 인제 구성하기 위해서 본 아키텍처로 참여를 했습니다. 보시면 PDP 영역에서는 통합 인증, 강화 인증을 중심으로 신뢰도 평가 시스템과 통합 인증, 네트워크 인증, 단말 인증, 다중 인증 영역을 구성을 했고요. PEP 영역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영역과 시스템 인프라 영역을 PP를 각각 구분해서 유저가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뒷단에 있는 서비스로 접속을 할 때, 리소스로 접속을 할 때 PP 영역과 PDP 영역으로 구분돼서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저 3대 핵심 원칙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 구성이 지금 2 단계 때 적용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크게 1 단계인데와 크게 달라질 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 2 단계에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그리고 강화된 인증 체계가 더 고도화되었다. 1 단계 때는 아이덴티티 통합을 통해서 체계가 일원화된 부분이고 실제 제로 트러스트의 원칙이 적용된 거는 2 단계부터였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3 단계 영역으로 넘어갈 때 저희가 지금 이제 사스 영역, 생성형 AI 영역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데이터 중심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가 필요했었고요. 아시겠지만 망 기준으로 되어 있는 네트워크 기준의 경계 모델로는 사스나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 이 영역을 커버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데이터에 대한 경계 모델조차도 현재 저희가 국내에서 레퍼런스를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미 프로그램 서비스 자체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은 저희가 있더라도 데이터 위치 자체가 사스 영역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가 23 년도에 망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로드맵이 금융위로부터 발표가 되고 각 단계별로 신기술을 이제 허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서 신기술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작년, 올해
급격하게 서비스들이 이제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 보안 아키텍처를 검토하는 입장에서 어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계로 대응이 안 되다 보니 이번 3 단계 시범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 관점에서의 어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적용할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고, 지금 시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MTSF 보안 프레임워크로 제로 트러스트를 확장한다라고 거창하게 제목을 썼지만,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 기초적으로 저희가 지켜야 될, 준수해야 될 과정에 있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로 트러스트는 사실 제가 아침에 영등포에서 이 강남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택시를 타고 갈까 지하철을 타고 갈까 자차를 가져갈까 막 고민을 하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 자차를 타고 왔습니다.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아, 지하철을 타고 올걸.'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결국은 시간 내에 도착은 하긴 했는데 마음을 많이 졸였거든요. 아침부터 여기 와서 오늘 NTSF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설명들을 쭉 들으면서 듣는 입장과 또 나와서 이제 발표하는 입장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로 트러스트는 양재에 있는 L타워에 제가 9시 20분까지 와야 되는 어떤 목표를 제시하는 거고요. NTSF는 거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은행이 적용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와 NTSF 방법론을 적용해서 확대하겠다라는 거는 국민은행과 KB금융그룹 환경에 맞게끔 적용하고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커스텀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모든 기업들이 이 NTSF 가이드라인과 제로 트러스트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똑같이 똑같이 구현을 하실 수 있느냐 해 보시면은 그 똑같다라는 부분이 어 대부분 수용이 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 말씀을 드렸고, 어찌 됐든 이 보안 준비 단계에서부터 보안 점검 단계까지 총 9 단계로 걸쳐진 NTSF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 아키텍처를 전환하기 위한 방법론의 일부분이고, 저희가 망분리되어 있다 보니 망분리를 연결하는 점점에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NTSF에 대한 보안 프레임워크를 하나하나 통제 항목을 따져가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NTSF 프레임워크까지 반영한 저희가 트러스트 인덱스 기준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모델을 현재 핵심 요소 6가지와 교차 요소 기준으로 목표 구성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도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보시면은 디바이스가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사스를 접근하는데 사스의 전용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디바이스 PC가 있고요. 전산 센터에 접근해서 시스템 계정 또는 시스템 운영 또는 보안 개발 목적으로 접근한 전산 센터 단말기가 이미 단말기가 목적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리소스들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 데이터 쪽 영역에 핵심 요소에 배치가 되어 있죠. 접근 주체와 접근 매체를 통해서 중요 리소스에 접근할 때 이미 저희는 다 선언해서 전부 나눠 놓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각 보안 레이어별로의 사일로가 되어 있다 보니 통합적인 가시성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향후에는 저희가 저 사스 단말과 업무용 단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중요 리소스에 접근하는 영역에 서비스에 접근하는 영역에 이 단말기 접근 주체와 접근 매체가 보안 상태에 대한 신뢰도 인덱스를 만족하는 거에 따라서 실제 리소스의 접근 여부를 공적으로 판단하고자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러스트 인덱스 기준의 제로 트러스트 진흥화 영역인데요. 아시겠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보안 영역별로 업무가 사일로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보안 도메인 간에도 저희가 통합된 가해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안 솔루션들이 네트워크 시스템 데이터 쪽 영역의 보안 솔루션들이 연계하는 부분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거나 단일 A 파일을 제공해서 서로 어떤 데이터를 연결하는 부분들이 이 기존 장비들이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어떤 통합된 아키텍처 안에서 가시성과
정책에 대한 제어권들을 일원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정책 관리 지점인 PAP 영역은 앞서 들으셨던 내용 중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Policy Administration Point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앙 집권화된 정책을 통제하고 그 정책을 어떤 뭐 예외 정책이나 특권 정책에 대해서 자동화하기 위한 이 과정에서 정책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 관리자에 의한 그런 내용까지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각 엔드포인트 그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제어하는 PP 영역들의 어떤 통제 보안 기술들에 대해서 정책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영역에 PAP까지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 신뢰도 지수에 대한 중요 보안 업무 수행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저희가 2단계 때 구축한 신뢰도 평가 시스템은 스코어링, 즉 점수 기반입니다. 앞서 쭉 설명 나왔던 내용 중에 디바이스의 상태 정보가 몇 점이냐, 이런 것들을 준수하고 있는데 이 점수가 스코어링이 몇 점이냐, 신뢰도가 높냐 낮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실제 위치와 어떤 네트워크 상태 정보와 그리고 시스템에 들어갈 때 어떤 행위 정보들을 결합해 보면 이 점수 자체가 특정 점수에 딱 80점, 70점 미만 이런 식의 점수로 나타나는데 이게 지수화가 필요합니다. 점수는 시험에서 내가 80점을 맞았어 라고 하면 합격, 80점 밑으로는 불합격 이런 의미고요. 우리가 어떤 체중을 측정할 때 건강검진이나 체중을 줄 때 BMI 같은 경우는 지수라고 하죠. 지금은 안정적이야. 어느 정도 위험한 부분에 지금 와 있어. 경계 지점에 와 있어. 요런 것들을 지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개인별, 조직별, 업무별 신뢰도 지수를 산출하는 것까지 가야 지능화된 제로 트러스트 인덱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톨로지 베이스드 제로 트러스트는 온톨로지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데이터에서 이제 출발한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협업을 하는 저희 이제 그 벤더사들, 협업을 2단계, 3단계 때 같이 참여했던 벤더사들과 많은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단말 사용자, 네트워크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영역의 각 속성과 어떤 행위의 흐름을 입체적인 온톨로지 베이스의 입체적인 영역으로 다 연결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각 계층 간 보안의 어떤 특성들을 뽑아내고 그 관계의 중심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들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동적으로 정책을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도메인 간에 확장되는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온톨로지 기반의 추론으로 보안 판단이 자동화되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제로 트러스트 실제 구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빨랐는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요. 네. 제로 트러스트 여정에서 느낀 점을 좀 소회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1년도부터 고민하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다. 그리고 앞서 그 설명해 주셨던 오전부터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던 벤더사의 어떤 전문가분들의 설명을 듣고 정말 제가 21년도, 22년도에 이런 세미나가 많았더라면 지금 고민하고 그때 고민했던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기관의 담당자인 저는 이제 은행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사상과 철학 그리고 이거를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그 기업의 어떤 방안, 전략 이런 것들이 벤더사 기술을 이끌어가는 벤더사들에 비해서 이해도가 많이 낮습니다.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많은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이 보안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오늘 발표하셨던 업체들은 이 업체들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업체들은 제로 트러스트와 NTSF에 대해서 많은 공부들을 하고 오늘 설명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한 내용들을 기술에 녹이려고 하고 있고 제품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을 가져다 써야 되는 기관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뭐 필요한 건 아닌데
남들이 이렇게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모두 다 기관들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여기에 인제 중점적인 포인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벤더사들과 같은 선상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계열사 이제 소규모 계열사, 작은 계열사들까지 포함해서 또 표준 가이드라인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제로 트러스트 추진하면서 느낀 것 중에 좀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는 것이라기보다 현재 2 단계도 저희는 시범과 검증을 하고 있고요. 3 단계는 검증을 받기 위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 각 기관들이 독자적인 성수도 모델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NTSF 가이드라인과 제로 트러스트 성수도 모델 가이드라인과 관련돼서는 실제 기업에 맞게끔 작업을 모델링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KB국민은행과 금융그룹은 시사 2.0 모델, 키사의 2.0 모델, 그리고 DoD 모델, 어 NTSAC 모델까지 전체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 성숙 단계는 저희는 5 단계예요. 성숙 수준의 단계로 5 단계로 되어 있고, 성숙도 평가 항목 자체도 지금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저희 환경에 맞게끔 녹여서 커스텀을 좀 해둔 상태고요. 예, 그 독자적인 성숙도 모델을 수립하면서 제로 트러스트나 NTSF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영역별 전환을 영역별로 전환 전략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게, 현재 저희는 레거시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들이 대응 개발과 변화에 대해서 영향도가 크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부터 먼저 적용을 했고, 클라우드에서 검증된 아키텍처를 레거시로 인제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클라우드에 한 2,500여 대 정도 시스템이 있고, 업무로는 한 80여 개 업무가 대고객 내부 직원 업무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거를 빅뱅 방식으로 저희가 한 번에 할 수가 없었고, 단계적으로 소규모 업무부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자체도 원래 목표했던 희망은 호스트 단위로 다 통제를 하고 싶었으나, 실제로 구현을 하고 검증을 해 보니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까지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전환할 때 단계적으로 소규모로 전환하는 부분들 우선적으로 검증해 보고 확대해 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 특권과 어떤 예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역부터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뢰도 평가라는 것들을 아직까지는 어떤 정규식 방식과 패턴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AI의 머신러닝과 학습을 시켜서 좀 더 정교화하는 과정들, 고도화해서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과정들 계속 지금 2-3 년째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결국은 AI를 활용해야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내용을 적었고요. 기업 내 핵심 가치로 반영하자, 이 부분은 제로 트러스트 전환한다, NTSF 적용하겠다고 보안 솔루션 검토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는 예산이 수반되죠.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같은 거 취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제 경영진이나 정보보 최고 책임자께 보고를 드리면 어느 정도 의지가 있고 경영진의 의지가 있으면은 지원이 되겠지만, 그 비용이나 예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비용 절감도 크고요. 그래서 실제로 비용이 들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업무 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에 결과적으로 보안이 기존 보안으로 커버되지 않는 영역들을 보안 요건으로 해서 제로 트러스트 일부 영역, NTSF 일부 영역으로 보안 요건을 반영하면서 거기에서 구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기업 내 그 핵심 가치는 결국은 경영진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보안에서 또는 IT에서 되게 어렵고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것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보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 단계 때 열심히 인제 구축해서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려고 보니 운영 인력이 없는 겁니다. 솔루션은 또 10몇 종이 늘어났는데. 네. 그러고 그 운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요. 지금은 인제 운영 인력 확보 계획까지 고려해서 2 단계, 3 단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소중한 시간 발표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